일을 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지? 또 일을 요청하되 어느 수준으로 요청해야 되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요. 현장에서 갈등 많으시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내 삶이 너무 깨지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혹은 너무 좀 대충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회사에서요. 탁월한 결과물을 이루어낼 만한 강박적 집착이 있었던 사람들 입사했다가 조용히 퇴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회사가 뭔가 탁월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강박적 집착을 가진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좀 운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진보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팀이나 개인은요, 강박적 집착의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안 되는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무조건 해라 쥐어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팀이 해체되고 그 개인도 힘들어지고 회사도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인정하자고요. 첫 번째, 어떤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박적 집착이 있는 개인과 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두 번째, 그 일에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탁월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경영자와 리더라면 때로는 강박적 집착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특수부대로 꾸며서 뭔가 조직을 한 단계 백두산을 끄집어 들어서 오른쪽으로 1m 옮겨 놓는 듯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로버트 브루쇼 칼럼니스트이자 컨설턴트이자 기자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하는 방식을 썼는가 함께 저랑 알아보겠습니다. 그릿이라는 단어,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아붓는 의지력, 황소의 콧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강박적 집착, 이 책의 핵심 테마인데 이 obsessive라는 단어인데 그릿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좀 더 특별한 집중력으로 집요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우예요. 다만 강박적 집착을 관리되지 않는 경우,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릿을 뛰어넘는 강박적 집착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워크사우루스, 일 공룡 같은 성향을 보인 사람이 어떤 탁월한 결과물들을 내더라. 이게 옳다 그르다를 뛰어넘어서 강박적 집착을 가진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탁월한 결과물을 내고 그런 결과물들을 내는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한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강박적 집착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터널 시야가 있어요. 너무나 외골수적으로 하나만 보는 거죠. 윤리적인 와해도 있습니다. 너무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파이어 하고 다녔죠. 개인적인 번아웃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죠. 이 책의 저자들의 경우에도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직하고 불만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티 회사의 세력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강박적 집착이 과도한 경우에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조직을 살려내고 성장시키려면 여러 형태의 강박적인 리더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박적 집착을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만 관리되지 않는 강박적 집착, 이것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무엇인가가 성취됐다면 그것은 어떤 편집광이 사명감을 갖고 해낸 일이다. 패러노이어. 이 정신병의 한 일환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누군가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떤 일의 기회가 있어서 동물원을 관리하는 거기를 컨설팅한 적이 있는데요. 사육사들 보세요. 편집증적입니다. 편집광적이에요. 자기가 관리하는 동물이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에 대해서요 24시간 생각해요. 자기가 관리하는 동물이 고슴도치다. 고슴도치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계속 고슴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가 사육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에 대해서요, 편집증적인 사명감이 강한 사육사일수록 그 일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대가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편집광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책의 저자는 직업적 소명의식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하는 일이 좋아서 다른 좋아하는 일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죠. 직업적 소명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써주죠. 네, 제프 베조스도요. 예전부터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하를 강조했던 사람이죠.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책을 쓴 박정준 씨는요. 그 안에서 아주 경쟁적인 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아주 경쟁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과 개인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성공을 돕는 방향으로 일치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이 워라벨, 워라하 이런 이야기, 워라통, 워라인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 책의 저자는요. 워커사우루스들은 이렇게
대척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과 쉼 혹은 삶을 대척점으로 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였죠. 원띵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 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가 아니다. 몇 년 단위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는 어느 한쪽에 원띵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인생의 워라벨이다. 이런 뭐 주장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느 수준에서 책임자의 자리에 있거나 전문가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 하죠. 자, 강박적 집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우버의 트래비스 캐러닉은요, 너무나 부정적인 형태로, 너무나 쥐어짜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는 이 사회에서 쫓겨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는데, 조직은 집착을 갖는 장점의 혜택을 바라지만 그것은 심각한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조직 설계와 조직 관리들의 규제들은요, 강박적 집착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성을 최소화합니다. 4가지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적 집착을 해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또는 지키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철학, 원칙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케이션이 뭐냐? 우리의 콜링이 뭐냐? 우리의 미션이 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게 돼 있죠. 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조직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요소를 실현시키기 위한 특수부대, 변화선도팀, 이 존 코터,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 8단계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 비전을 설정하고, 3단계가 뭐예요? 변화 선도팀을 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변화는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이끌겠다. 어느 조직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먼저 선도팀을 만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수부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3단계. 조직이 집착하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고와 능력을 갖춘 인재를 먼저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합한 인재를 먼저 버스에 태우는 것, 이 짐 콜린스 굿투그레이트 20세기 가장 유명한 위대한 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적합한 인재를 버스에 태우고 함께 가야 될 인재와 버스에서 내려야 될 인재를 구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재를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4번째, 인재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맡기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예요. 뭔가 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 특수부대에게 먼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따라서 볼만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대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변화 프로젝트들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집니다.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게 행복해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변화 선도를 먼저 만들어주고, 특수부대를 만들어주고, 나머지의 조직들도 뒤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침당 깔고 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또 1년 내내, 2년 내내, 혹은 10년 내내 그렇게 인생 살아라. 아이고, 가정이 힘듭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질적으로 뭔가 뚫어내는, 돌파해내는 그런 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워커사우루스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재 채용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조직 내에서 리크루팅을 하든 조직 외에서 리크루팅을 하든 이런 질문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드라이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탁월한 생산물을 자기 주도적으로 뽑아냈는지, 아니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목표에 매진해본 경험이 있는지, 돌파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 특수부대를 꾸려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경우나 조직의 경우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강박적 집착이 있을 때까지 추구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 추진력을 어느 지점까지 허락할 수 있을런지, 개인들도 좀 이런 것에 동의를 좀 얻어야겠죠.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강박증을 가진 사람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좀 약간의 룰을 깨면서, 규정을 깨면서까지도 그가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밀어줘 보는 거죠. 또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것인가. 그가 막 돌아다니면서 워커사우루스처럼 주변 사람 막 잡아먹고, 막 때로는 상처 주고, 돌파형 인재들은 다 주변 사람 상처 주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면서 갈 거냐, 이런 것들 조직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결과물을 냈던 사람들의 그 특정 시기는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깨면서 집중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주 그냥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이루어낸 결과물들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들 이런 결과물들 이면에는 이 일을 초기에 질적으로 진보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강박적 집착의 비즈니스 결과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영자로서 이런 강박적 집착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적용해보시고 여러분 조직에 생산적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